네,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밤 9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환율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월봉인데요. 환율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요 지점에서 환율이 바닥을 찍고요. 여기서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까지 하나의 파동이 완료가 된 이후에 다시 환율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요 지점의 저점이 얼마냐면요. 1054입니다. 환율이요. 자, 1파 상승의 저점 출발점이 1054원이었고요. 자, 1파 상승의 고점이 1144원입니다. 자, 그러면 1144원에서 1054원을 빼면 대략 가격 갭이 한 90원 정도 나는데요. 자, 요 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2파 조정 이후에 이 3파 상승의 저는 단기 목표치는요. 자, 1144에서 90을 더하면 1234가 나옵니다. 대략 한 1230원 정도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난 저점, 지난 파동의 저점이 고점이 얼마냐면 1200, 고점이 1245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 환율의 상승은, 3파 상승은 1234원 정도, 123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멈칫거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점을 보시면 요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 지점에 있는 요 저점이 전형적인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 형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이룰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좀 높은데요. 제 경험적으로는요. 이번 3파 상승의 고점은 요 고점 라인까지는 가겠지만 거기서 다시 눌림목이나 멈칫거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나중에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율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저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장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환율이 지금은 1200을 돌파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1230원이나 1235원까지는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시 멈칫거리겠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 이 짝꿍댕이 형태가 저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요 자리가 고점이죠. 잠깐 요 자리가요. 이 자리가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자리가 고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쌍봉 형태의 고점을 찍었거든요. 자, 쌍봉 형태의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자,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쌍봉을 찍고 이제는 요 저점까지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장대 음봉 보이시죠?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는 올라도 만약에 반등을 줘도 요 쌍바닥을 찍은 요 자리요, 지수 종가상으로는 2128원 정도, 2128포인트 정도, 요 자리가 이제는 올라도 고점이 매물대가 될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자리가요, 상당히 높은데요. 자, 다시요. 자,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235원까지 만약에 그 3파 상승이 이어진다면, 자, 1235원까지요. 이렇게 3파 상승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0원까지 갔다 35원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주고 나서 나중에 1235원까지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환율이 급등이 나올 텐데 그 자리가 코스피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코스피가 엄청나게 저는 하락하지 않을까,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매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받아낼 만한 국내에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글쎄요, 이 환율 차트와 코스피를 비교하면서 제가 보면 사실은 좀 섬찟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정말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주봉 차트도 환율을 보시면 바닥을 다지다가 1파 상승 이후에 지금 2파 상승, 1파 상승, 2파 조정, 이제 3파 상승 구간이죠. 주봉상으로도요. 자, 음봉 하나 없이 계속 양봉으로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주식을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물론 뭐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빠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최대한 반등 시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제일 저는 지금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요. 제가 어제는 뭐 1800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1700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2000을 살짝 깼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저점을 우리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도 꼭 그거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어제 오늘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가능하면 매매를 자제하시고요. 손실이 있으신 분들, 뭐 손실이 아주 크신 분들은 정말 힘들지만 아주 많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하셔서 최대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여러분께서는 꼭 맹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LB세미콘 같은 종목은 지금 기간이 그동안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기관들은 이거를 뭐 예측을 하고서 몇몇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뭐 수익률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 관심이 유효합니다. 에코마케팅, LB세미콘 같은 종목은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관심 종목의 폭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요. 기관이 매수가 살아있는 또는 외국인 매수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뭐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넓게 종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다 추세를 깨고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바닥에 놓고 돌았을 때는요, 이평선들이 꺾여서 각도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등하기는 힘들거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좀 슬림화를 하지 마시고 좀 압축시켜서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매하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역시 오늘도 환율의 영향이 좀 있는지 몰라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656억을 팔았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193억을 샀지만요, 그동안 기관이 판 거에 비하면 3발의 핍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니까 또 기관이 파네요. 진짜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요. 어쨌든요.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 다시 지수가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외국인이 그동안에 콜하고 풋을 거의 박스권에 넣어놨다가 오늘 드디어 풋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제는 다시 지수를 하락적으로 좀 내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듯 한데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일단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내일 아침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지수가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LB세미콘이나 이런 종목들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차 관련주들 누르수가 좀 좋습니다. 자, 수요차 관련주들 누르수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좀 누르수에 좀 관심이 좀 있긴 합니다. 단기 관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누르수라든지 GMB 코리아는 기관들이 요즘 좀 관심이 좀 있고요. GMB 코리아는 약간 그죠. 예전에 GMB 코리아하고 제가 수요차가 이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고점에서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 GMB 코리아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매도했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싸게 살려고 하죠. 주가 많이 빠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최근에는 뭐 좀 기간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요. 자기들이 그동안 판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어쨌든, 자, 수요차 관련주 좀 오늘 좀 들어왔고요. 자, 미코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지고 있으면서 아직 풀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코를 외국인이 한 100만 주까지 매수했죠. 네. 아직은 풀지 않고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별로 빠지질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그 다음에 LB세미콘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LB세미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B세미콘 같은 종목은 좀 종목을 압축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LB세미콘은 많이 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도 아직 기간이 매도를 한 흔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기간이요. 자, 그래서 LB세미콘은 제가 지난번에 상한가를 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당장 10,000원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천 단위가 갑자기 자릿수가 10,000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 자릿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방에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LB세미콘은 당분간 9,500원에서 요 10,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만약에 장중에 10,000원 이상을 갔다면 잠깐 또 단타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오늘 9,500원을 찍었습니다. 자,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요 박스권을 보시는데요. 제가 어제 LB세미콘을 9,200원이나 250원 정도를 제가 저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LB세미콘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박스권을 보지만 시장상이 갑자기 한번 밀렸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저는 LB세미콘이 9,200원에서 250원까지 한 번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싸게 한번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9,200원이나 9,250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손절 가격은 8,600원 정도를 손절을 잡으시고요. 자, 9,200원이나 9,250원 정도가 저는 단기 저점이 될 거라 보지만 기본적인 것은 9,500원에서 10,000원이 박스권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내렸을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손절선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LB세미콘은 기간이 본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많은 종목 잡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북주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좀 더 조정이 들어올 듯 하고요. 대북주는요. 그 다음에 오늘 코이버 같은 종목이나 코이버 오늘 한 10% 정도, 11% 올랐네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자, 이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오른 이유는, 그 하웨이, 중국의 하웨이 통신사요. 하웨이 미국 제재 문제 때문에 반사 이익 때문에 그 이슈로 좀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은 글쎄요, 뭐 내일 눌림목이 들어오면, 내일이랑 모레 눌림목이 들어오면 조금 모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눌림목 시에 이거는 매수 유효한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니온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자회사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장중에는 상한가를 갔다가요. 긴 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두 종목은 왜 올라갔냐면은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에 어떤 카드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뭐 히토류를 뭐 수출 금지한다는 둥 만다는 둥 이런 뭐 뭔가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유니온도 그렇지만 보시면 하나, 둘, 셋. 완전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오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랐는데요.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대략 지금 2,535원 정도, 2,540원, 50원 정도죠. 요 자리에 만약에 한번 내려오면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은 한번 단기 매매를 시도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지금 바닥이 3호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드렸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도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는 CS증권에서 이 종목을 계속 제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당장 급등할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대략 한 2만 3, 4천원, 2만 2, 3천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건설 관련주인데요. 하지만 수출 매매 동향을 잘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시면 요즘은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창이라는 비철금속 관련주도 제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대창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창은 분봉상 120분봉을 보면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파동상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창이요, 제가 이제 선을 끊었습니다만은요, 1375원 정도 만약에 대창이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저는 대창을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창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관련주도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대창이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대창이 1375원 정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 그 이전에는 매매할 생각이 대창은 없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 전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이, 그리고 저 국일제지 같은 종목은 오늘 뭐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요, 그래핀 관련주도 완전히 손은 놓지 마시고요. 물론 뭐 국일제지 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핀 관련주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장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움직임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움직임은 계속 관찰하시면서 꾸준히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는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이 신호가 나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국일제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IN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유튜브가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KINX가 지금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KINX가 그동안 줄기차게 꾸준히 우상향해 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오면 좀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가 지금 현재 대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버 대세 관련주는 키스트 같은 종목도 유튜버 대세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단기 매매는 가능할 듯 하고요. 손절수는 꼭 지키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환율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2000선을 코스피가 깰 수가 있고요.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1235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환율이 조금 눌림목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30원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항상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좀 박스권에 가둬놓고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박스권에 가둬놓고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다시 좀 조정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조만간에 다시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